공무원 준비, 영어 때문에 걱정이시라고요? 공무원 영어는 역시 탑뷰 공무원 영어. 안녕하세요. 탑뷰 공무원 영어의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국가직 시험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영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오늘 시험에 나왔던 영어가 난이도가 어땠는지 혹은 뭐 또 특별한 점, 총평 같은 거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준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자, 안녕하세요.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 공무원 영어에서 영어 대표 강사 맡고 있는 김혜준입니다. 오늘 스티브와 함께 오늘 국가직 시험이 어땠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 저희가 조금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번에 경찰 영상 찍은 이후로 또 새롭게 이제 일반 구급 공무원 관련 영상을 올리는 거라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응시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존댓말을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저랑 직접 대화를 할 때는 반말 할 거예요. 친구예요, 친구. 저희들이 친구라서 오래된 친구라서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친구니까 딱딱하지 않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쭉 막 심각하게 막 노트 필기하면서 듣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켜놓고 힐링이 된다면 힐링하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오케이. 근데 안 편해지면 어떡하지, 내용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오케이. 자, 여튼 이제 진짜 공식 질문부터 해서 한번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식 질문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반적인 총평을 하나 해주셨으면 하고요. 난이도가 어땠는지, 학생들이 체감했을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난이도 같은 경우는 많이 느끼셨을 거야. 우리 탑시생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준비생들께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뭐 평이했던 것 같아. 실감 난이도는 난이도는 평이했고 그런데 여기 조금 함정이 있지. 이게 신나게 풀었단 말이야. 신나게 풀었는데 풀고 와서 답을 맞춰보니까 조금 우중충했을 수도 있어. 맞아. 이번에 문제가 그런 좀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평이했었고 그러나 조금 함정이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다. 라는 게 요번 평이고 뭐 국가직스럽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가직에서 나왔던 문제들에서 크게 벗어난 것도 없고 국가직 난이도로 나왔고 오히려 독해 지문은 그나마 조금 평이했던 반면에 원래는 이런 게 있잖아. 딱 보자마자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 문제는 없었어 이번에. 맞아. 그런 문제는 없었어. 우리가 맨날 예측한답시고 하는 말이 어려워진다. 진짜 어려워진다 였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생각보단 그 정도는 아니었어. 어느 정도 선이 있었고 정돈된 느낌? 근데 이건 느꼈어. 확실히 점점 더 그때 말했던 것처럼 수능화 돼가는 건 맞는 것 같아. 이게 조금 더 저는 뭐 전문가니까 보게 되면은 글의 구성이 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해진 느낌? 그런 건 확실히 많이 들어. 그래서 점점 더 출제하는 게 좀 신경 써서 출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난이도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고 뭐 특이사항은 뭐 그랬듯이 아까 조금 야바위 함정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많았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국가직 시험과 비교를 한번 해봐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내가 지금 17년도 다 뽑아왔어. 17년도 하고 16년도 뽑아가지고 아까 우리가 해설 강의를 찍었어요, 저희가. 근데 위에 누르면은 해설 강의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위에 큐 보이시는 거 있죠? 누르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오늘,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어. 저는 2017년도, 2016년도, 17년에는 상하로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내린 점은 생활 영어가 어려워졌다. 생활 영어가 많이 어려워졌다. 왜냐하면은 17년도 상하랑 16년도 영어 생활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
그냥 보면 그냥 감각이 조금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수능 딕테이션 영어에서 대화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이번 국가직 생활 영어에서는 굉장히 관용 어구가 많이 나왔어. 관용 어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었던 분도 계셨을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뭐 특이사항 말했는데 독해는 비슷비슷한데 이런 것들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었지. 그래서 굉장히 생활 영어가 조금 어려워졌고 이제 관용 어구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고 근데 뭐 우리가 맨날 공부하라고 했었던 거니까 그지? 그러면은 그 공식 질문들이랑 관련이 없는데 관용 오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좀 준비하기가 수월할까? 관용 어구 같은 경우는 일단 항상 뭐 모의고사나 뭐 우리 만든 우리 쿼터는 지금 뭐 제공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에서 항상 이렇게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생활 영어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건 너무 어려워가 아니고 어려워도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혹시 이거는 저희가 매일 저희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매일 다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생활 영어 정리된 거 받고 싶으시면은 저희 풀친 아래 나가는 거 하셔서 저희한테 메일 주소 보내드리면 저희가 그건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생활 영어 문제집.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정리된 거. 그래서 항상 모르는 거 있으면 사전처럼 찾아가지고 외우는 수밖에 없지. 두 가지 버전으로 드리고 있어요. A부터 G까지 돼 있는 버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그냥 단락만 나눠놓고 순서는 다 섞어서 하는 버전이 있으니까 뭐 원하는 걸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일단 모르는 거 있으면은 꼭 찾아서 관련된 것까지 다 외우자.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아. 꼼꼼하게.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꼼꼼함 적어놨어. 이번에 느낌적인 꼼꼼하게 외워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특이점이 또 뭐냐면은 또 제가 꼼꼼한 편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 유형별을 나눠봤는데 이번에 어휘, 어법, 생활 영어 9문제 나왔어. 그리고 독해 문제 11문제 나왔어. 그치? 올해는 10문제였잖아. 그치. 뭐 이번에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거에서도 조금 그 독해 좀 부분이 그나마 조금 많이 좀 강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독해 11문제, 그 다음에 문법, 어휘, 생활영어 9문제 나왔다는 거. 독해가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것들과 차이점이었지? 다른 버전과? 독해에서도 약간 문항수의 특이점들이 있다고 해주지 않았었나? 문항수가 아까 11문제 11문제 나왔고 그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일치 3문제 나왔고 근데 내용일치는 뭐 2-3문제가 평균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번에 경찰을 영어에서는 4문제가 나왔지 그건 좀 비정상적이게 많이 나왔는데 뭐 3문제 정도 나온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뭐 평균적이었던 것 같아. 오케이. 자, 세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할게. 이제 영어 시험에 있어서는 이제 문법, 뭐 어휘, 독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주목했어야 했던 것들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주목했어야 했던 것들. 일단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독해 먼저. 이렇게 독해가 아까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독해는 평이했습니다. 제가 독해 같은 경우는 꼭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국가직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 있죠. 근데 이번에는 안 나왔어. 심지어 그 지방직에서도 그 마지막에 로크 사유재산 그 문제가 좀 어려웠잖아. 그런 류의 문제를 기대를 했었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평이했지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정 문제. 아까 우리 그 연락 왔었잖아. 그 저희 그 오프라인 수강생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총평 좀 같이 나눠봤는데 그걸 찍었어야 그랬어. 그러니까 아쉽긴 해. 내용일치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 줄 몰랐대. 그분 말로는. 그치?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우리 상어 문제 기억하시나요? 그 상어 청산가리 상어 백상어 이런 문제 나왔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그 시제랑 굉장히 야바위 함정 시제를 섞어 놔가지고 이게 내용일치가 아닌 거 이게 그렇게 내가지고 되게 딥하게 들어간 그치. 거지. 그리고는 또 정답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어. 조금 추리를 했어야 됐어.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렵게 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독해 문제는 근데 그게 아마 함정에 걸려든 사람들은
이 시제 하나 차이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좀 그냥 자신감 있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 이거 100% 맞네라고 넘어갔는데 보니까 시제 이런 정도의 함정.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막상 보니까 틀려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죠? 인도 학교 문제, 기억하시나요? 인도 학교 문제, 그 인도 학교에는 뭐 한다는 거, 그죠? 그런 것들도 조금 함정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해서 이게 생중계된 전 세계를 통해서 뿌려진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답이. 그죠? 그런 것처럼 약간의 좀 함정 문제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조금 평이했다고 보고, 어휘부터 보면은 어휘는 이런 걸 말해주고 싶어. 절대적인 난이도와 상대적인 난이도. 그치. 그러니까 다를 수 있어. 절대적인 난이도는 어려웠어. 보기들에서 보기들에서 어려웠어. 절대적인 난이도는 진짜 어려웠어, 어휘가. 근데 다 맞았어. 우리 반대로. 오히려 풀기에는 어렵지 않았어. 왜냐면 너무 확실한 거가 있었고, 확실한 게 있었는데 나머지 세 개는 다 모르는 거. 이런 게 많았는데 너무 확실하게 다 많았어. 아까 뭐였지? 기억도 안 나. 그 뭐였지? 단어, 난 이런 단어 생전 처음 본 거 있었는데? 잠깐만. 뒷면에 있나? 그게 아까 너가 몇 번이었지? 하여튼 이거. 그래. 아니 마고, 그치?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뭔가. 근데 이거는 한 번 했던 적이 있긴 한데 이런 거, 그치? 근데 우리 커플레이트 이거 장본인 범인 되게 많이 했으니까 완전 확실하니까 아는 건데, 그래서 상대적인 난이도는 안 어려웠다. 거의 다 많이 맞으셨을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절대적인 난이도는 많이 어려웠다. 그치. 어려웠지. 많이 어려웠지. 삐삐삐야.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낼 그 확신이 없잖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따라가지고 되게 더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아. 단어 같은 것도. 정말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라는 것을 외워야 되는 게 공무원 영어입니다. 그쵸? 이런 것까지 내가 이런 것까지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꼭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이건 약간 편집에서 석자가 될 수도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목표 점수에 따라서 근데 일단 전반적인 독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도 단어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단어 문제를 위해서 이런 어려운 어휘만 외운다? 그건 아니지. 라는 게 나는 좀 그건 아니지. 일단 도박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 단계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이상 넘은 사람만이 외워야지. 처음부터 이런 거 외우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맞아. 처음부터 이런 거 외우면 진짜 시간 낭비. 그렇지. 낭비. 같은 생각을 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능 먼저 외우세요. 진짜 맞아요. 수능 먼저 외우시는 게 맞고, 다 외우신 다음에 내가 문제 갔을 때 정말 한 2개 정도밖에 모른다, 한 지문에서 그 정도까지는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외우셔야지. 그 전부터 어려운 거 외우시면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할 것 같고, 어법 문제는 괜찮았어. 그냥 깔끔했던 문제였던 것 같고 다 잘 낸 것 같아. 어법은 깔끔했고, result in, result from 이거는 제가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했던 문법 사항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요. 평이했고 깔끔했습니다. 문법은 되게 좋았습니다. 나이스 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각각 이렇게 어휘만 조금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생활 영어 맞다. 생활 영어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할 때 꼼꼼하게 외우자. 그게 저의 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질문까지 우리가 마친 거지? 그지. 자, 저희 잠깐 또 쉬었다가 물 한번 마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경찰 총평을 보셨던 분들께서 그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구나. 너무 생각보다 길다. 무슨 총평이 30분이야. 그래서 요번에 조금 컴팩트하고 짜임새 있고 빠르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족을 다 뺐지. 그래서 근데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정말 많은 얘기들을 그거 가면 좀 후반부에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 찾아보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 또 이런 게 재밌다고. 까는 게 맛이지. 여튼 자, 이제 저희의 마지막 공식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되게 중요하지? 이제 지금 타이밍상
국가직을 마치고 바로 지방직이나 서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한 1, 2개월 텀이 남은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다음 연도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다음 시험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일단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만 필수적으로 거기에서만 있는 직렬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소방, 그치. 그런 거나 뭐 출간직 뭐 이런 거 어려운 뭐 특이점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내년에 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치, 뭐 어떻게 갑자기 보면은, 추가 채용이 있지 추가 않나. 채용이 있지 않나 내년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소수인 것 같고, 근데 그분도 일단 그분들한테도 일단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해석이 잘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해석이고요. 한 문장 보고 다 찍는 거, 저가 그 저번 영상이 굉장히 많이 깠는데 그거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오늘 학원생이 바로 왔어요. 우리 끝나고 한 12시쯤 와가지고 저가 또 이제 상담을 해줬는데, 그런 거지. 일단 모의고사 한 회를 푸는데 꼭 이걸 한 회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찍는 거지.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정말 좀 강하게 비판을 해줬는데, 모의고사 20문제에서요, 만약에 내가 점수가 안 나온다 하면은 모의고사 20문제 중에 3문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4문제, 5문제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독해력을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될 때까지 그냥 뭐 20문제 한 회차 다 풀어야겠다고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안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안 하면 뭐 끝이 없지. 안 하면은 이거 계속 뭐 40, 50 뭐 이런 거 계속 머물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뭐 그래가지고 1년 정도 기간 남았잖아 그분들은. 그래서 뭐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지. 조금 쉬었다가, 그치? 조금 쉬었다가, 그치?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뭐 구문 독해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분들이 50점 이하라면은 수능 먼저 하라고 하고 싶어. 고1, 고2 거나 아니면은 고3 거나 뽑아서 풀어야겠지.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해석을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 실력을 기르자. 그래서 그거 다 한 다음에 뭐 이제 뭐 기출문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영 모의고사 양치기 마지막에는 엄청 많이 풀어봐야지, 동영 모의고사를. 근데 그 전까지는 많이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난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다시 해보자면, 이제 이번 시험을 좀 기준으로 삼아 보자고. 이번 시험 영어 점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뭐 1, 2개월 뒤에 있는 분들, 이제 서울직, 뭐 지방직, 그런 분들 점수대별로 좀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을 좀 제시해 볼 수 있을까? 오케이. 일단 이번 시험에서요 50점대 미만이시거나, 이렇게 하자. 50점대 60점대 미만. 60점대 미만이신 분들은요 문제를 많이 풀라고 하지 마세요. 일단 그게 강박관념이 너무 세더라고. 내가 이 문제를 꼭 한 회차를, 오늘은 내가 이걸 계획을 했으니까 무조건 내가 해석이 안 돼도 무조건 하나 다 풀고 문제를 소비해야겠다. 이런 소비해야겠다는 게 있는 거지. 그거 내가 말했잖아, 샤프심 낭비. 샤프심 낭비라고. 그렇게 하면 공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20문제 중에 내가 실력이 안 되면 3문제라도 좋으니까 계속 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긴 풀되 20문제를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고 20문제를 씹어먹자, 이런 느낌. 그치? 한 문장 한 문장 다 씹어먹을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60점대 미만은. 60점대에서 70점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아. 일단 독해는 얼마큼 되고, 그리고 근데 문법도 좀 많이 나가고. 그런 분들은 기출문제를 한 번 더 보라고 하고 싶어.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나왔던 거가 아직 그게 확실히 안 잡히는 거거든. 듣긴 들었는데
내가 이게 확실히 내 게 아니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 내가 언제 봤는데 천재들이 꼭 하고 싶은 꼭 하는 게 내가 아는 거를 가르쳐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천재들은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나 전제 조건을 거는데 애기들한테 가르쳐줘도 애기가 이해할 만큼 그렇게 그 문법상을 가르쳐 주도록 한번 노력해보는 게 어떨까? 스스로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치. 디테일하게. 근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자료 중에 약간 러프하긴 한데 이제 기출문제에서 어법 문제를 다 이제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료 특강으로 한번 기획을 해볼까? 기획이 인터넷으로? 사실 오케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기획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 특강으로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모든 문법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타파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60점대에서 70점대 분들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립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확실하게 정립할 시간은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다시 키포인트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가르칠 수 있게 뭐든지 다 알 수 있어야겠지. 그렇게 탄탄하게 준비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 뭐 75점부터 80점대부터는 하셨던 것만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흐지부지해지지 말자. 긴장 풀지 말자고.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셔야 되고 이게 영어 같은 게 되게 이게 한 번 쉬게 되면 훅 떨어지는 게 감 떨어지는 게 제일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영어잖아. 그래서 끝까지 가셔야 되고 일단 지방직 서울직까지는 뭐 이틀 쉬어야겠지. 이틀이나 뭐 일주일 정도 기간 잡아서 쉬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꼼꼼히 감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잠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끝나는 과정 중에서 사담같이 하나 얘기 드리자면 방금 희준 선생님이 말해주신 그 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국가직을 치셨고 이제 바로 서울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당장 내일도 수업을 나오셔야 돼요. 저희 학원 학생분들은. 여튼 그렇게 타이트하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는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서. 그치. 그래서 감이 제일 중요한 건 영어야. 그래서 뭐 감이 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감독해 이런 건 싫어하는데 감은 있어야 돼. 그 푸는 감, 그치? 감각이라고 하면 뭔가 느낌이 좀 어감이 좋은 것 같긴 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감이 아니고 감각. 좀 좋네. 그치? 아까 감독해서 말했던 감은 그냥 운 이런 느낌이고 우리가 말하는 감, 지금 말하는 감은 감각적으로. 그치, 감각적으로. 말랑말랑하게 잘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유지를 잘 하시라. 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빡세게 하는 게 정말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탈출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생활을. 조금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의 모든 공식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클로징 멘트 하면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김희준 선생님부터 마무리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와, 시험이란 게 원래 어렵지. 아무리 내가 뭐 여기서 뭐 얘기해본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겪어본 건 아니겠지만 겪으면 어려워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았고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앞으로 영어 공부가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생활 영어 같은 부분도 조금 더 파이팅 있고 조금 더 진짜 꼼꼼하게 일일이 다 정리하고 단어 같은 경우도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꼼꼼함이 좀 더 필요했던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빼고는 여러분들이 하셨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나의 차례인가? 네. 말을 해볼게. 여러분들 저희도 이제 학생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또 알게 된 거고 이제 각종 이제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게 이번 시험 정말 좀 난리였어요. 뭐 한국사도 그렇고 뭐 국어도 그렇고 난리 뻐그대였다고 합니다.
오늘 영어 시험 성적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어려웠지. 다 난리였어 지금. 나도 어려우면 다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시는 분들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내내 국가직만 오셨던 분들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끝. 눌러? 오케이, 누르자.